세상 만사 인생 무상. 젊은이 꽃을 보러 왔나? 아쉽지만 이 유리 백합은 곧 시들 것 같네. 이 꽃들은 어째서 시들어버린 거야? 그때 그 시절엔 다들 유리 백합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어. 웃음소리나 노랫소리 같은 좋은 소리가 들리면 이 꽃들도 같이 기뻐하며 잘 자라고, 반대로 유언비어 같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빨리 시들어버린다지. 그러니까 지금 리월의 상황이 이 모양이라 꽃들도 시들어버린 거네? 그래, 아망제군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서 온 동네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어. 우인단의 음모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바닷속에 그것이 날뛰기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고, 칠성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이들도 있다네. 이 항구 도시는 장작 더미와 같아. 작은 불씨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지. 에휴, 그만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 길어졌군. 그래서 젊은이, 이 늙은이한텐 무슨 볼일인가? 아, 그 낡은 물건 말인가? 내가 보관하고 있긴 한데 어디에 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건 내가 젊었을 때 내 친구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야. 내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 그 방울을 선물로 주더군. 하지만 그는 만약 나중에 누가 이 방울을 빌리러 오면 주저없이 내어주라고 했어. 옛날엔 사람들이 종종 빌려가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아무도 빌리러 오지 않더구나. 에휴, 이 늙은 몸으로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맞아. 할머니, 우리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직접 찾으면 돼. 그리고 찾는 김에 집 청소도 해줄 수 있어. 방울이 그리 멀리 있진 않으니 너무 걱정 말렴. 에? 그럼 할머니 이 근처에 사는 거야? 우와, 여긴 옥경대인데 부자다. 허허, 이 늙은이가 무슨 능력으로 시내에서 살겠나? 내가 가진 모든 가산은 이 주전자 안에 있어. 모든 가산? 어쨌든 방울은 이 주전자 안에 있으니 방울을 찾고 싶다면 직접 찾아보렴. 역시 젊은이들은 일처리가 빨라. 벌써 찾아내다니. 선인이라 그 말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네. 내가 선인인지 아닌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얘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할머니, 이 방울을 정말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아망제군이 사고를 당하자마자 우리가 와서 방울을 가져가는데 수상하지 않아? 얘야, 리월항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인이 떠나갔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규칙대로 송신의례를 잘 치른 뒤에 다음 일을 진행해 왔지. 범인을 잡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송신의례를 그르치는 건 이치에 어긋난 일이야.
너희가 방울을 빌리러 온 건 아마 내 오랜 친구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직접 나서려는 거겠지.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방울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나. 뻔뻔하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땐 이 늙은이가 한번 찾아가 보는 수밖에. 안 본 지도 오래됐으니 같이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네. 그럼 이제 물건도 찾았으니 어서 가봐. 그리고 널 보낸 사람한테 이 말 좀 전해다오. 시간 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지만 찻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알겠어. 잊지 않을게. 고마워, 할머니. 맞아, 이게 바로 척진형이야.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군. 그럼 전에 만들어둔 향고도 놓아두지. 당연하지. 아니면 그 방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수상한데? 하지만 말하기 싫다면 더는 묻지 않을게. 참, 그 할머니는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어. 시간 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지만 찻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네가 그런 말들을 하니 이상하군. 확실히 그녀의 찻주전자는 차를 우려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 적당한 때가 되면 좋은 차를 가지고 그녀에게 가봐야겠군. 그럼 의식의 다음 순서는 뭘 준비해야 해? 다음 순서는 연을 사러 가지. 연? 우리랑 연놀이 하려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 거야? 그건 아니야. 연은 애들 장난감이긴 하지만 리월의 여러 의식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 먼저 연을 구한 다음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알았어.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손님 오셨구만. 전에 예약했던 연 7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찾아가시려고? 네, 수고하셨어요. 요즘 이런 연을 찾는 손님은 정말 드물다네. 예전엔 한창 유행했었는데. 왕생당의 객경이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놀이의 규칙도 다 알고 있을걸?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종료와 나눈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리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융이나 정치 같은 주제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지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그건 너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야. 아이고, 애들 장난감만큼 재밌는 게 어딨나. 하지만 나도 애들이 웃으면 기분 좋지만 종종 다른 게 그리울 때도 있어. 정교한 장난감은 언제나 아이들의 사랑을 받지만 이 정교함 또한 1000년 이상 축적된 것이라 다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지. 나는 리월에서 40년 동안 연을 만들었어.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방식을 모두 알고 있지. 이 손님이 예약한 연 7개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네. 맞아요. 이건 송신 의례에 쓰일 장식입니다. 7개의 연은 7신을 상징하죠. 바람신의 문양은 일부러 자유롭게 색을 경계 밖으로 좀 칠해봤네. 암왕제군을 공경하는 문양은 계약을 따라 그렸지. 이런 문양은 매우 오래된 거야. 황금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아, 황금옥!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 에? 이 연의 번개 문양은 번개신이 추구하는 영원함을 잘 표현했네요. 지혜를 상징하는 풀린 무늬와
녹나무의 나이테가 연의 뼈대에 정교하게 녹아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수면처럼 균형 잡힌 정의와 불처럼 치열한 전쟁, 그리고 얼음신이 예전에 정말 섬세하군요. 가끔 이렇게 박식한 손님이 해주는 칭찬은 정말 힘이 나네. 그럼 저희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잔금은 제가 내죠.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종려 씨는 여전히 계산할 때 가격도 지갑도 확인을 안 하는군. 돈의 가치와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해선 잘 알면서 가난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 즉, 돈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지. 대단하네. 어떻게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은 걸까? 타르탈리아 씨는 여전히 농담을 잘하는군요. 자, 연을 샀으니 다음 준비를 하자고. 쉴 필요는 없겠지? 송신 의뢰엔 물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 부두 근처로 가면 괜찮은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을 거야. 이 돈 주머니를 가져가.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절대 종려 씨에게 흥정을 맡겨선 안 돼. 재밌는 장면을 놓친 것 같군. 다음번엔 좀 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야겠어. 일꾼? 그래, 미리 말해두지만 난 모험가 길드의 후보니까 모험 의뢰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서류 작업은 사절이야. 모험이라 깊은 산속에서 의식에 쓰일 수정나비 몇 마리를 구하는 것도 모험이라 할 수 있지. 왜? 너무 쉽잖아. 내 모험가 후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걸. 됐어. 그럼 15,000모라만 받을게. 적당한 가격이군. 수정나비 5마리. 그래, 이 정도면 얼추 되겠네. 옥경대에 가서 하루 동안 잡일하면 되는 거지? 문제 없어. 하루에 25,000모라. 어때? 우와, 너무 비싸다. 이 사람이 몬드를 구한 영웅이라는 걸 봐서라도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될까? 몬드를 구한 영웅? 그게 뭐야? 영웅은 들어본 적 없어도 모라는 들어봤겠지. 이 정도면 알았어. 고작 하루 일하는데 손해볼 것도 없지. 일꾼이 필요하다고? 내가 일은 잘하지. 물론 완벽한 걸 바란다면 돈을 더 줘야 할 거야. 뭘 할 건지 드러나 볼까? 옥경대 쪽에 목자재가 조금 부족해. 희소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두지 않았어. 문제 없어. 2만 모라 어때? 좋아, 거래하지. 가만... 됐다. 이 정도면 갔다 올 수 있겠어. 다녀올게. 다 끝난 거야? 남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5인단을 위해 일해줬는데 이 정도쯤이야. 겨우 이 정도로 날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 자금은 언제 줄 거야? 너희가 뭐 하나만 알려주면 북극은행의 금고를 30분 동안 너희를 위해 열어놓을 생각이야. 알고 싶은 게 뭔데? 응?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아! 몬드에서 봤던 우인단의 신유라. 너희들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걸?
다음은 영생향을 구하러 불복녀로 가보자. 불복녀는 리월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야.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어라?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 어째 분위기도 스산한 거에? 저기... 여기 아무도 없어? 어서 오세요. 방금 그 소리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들었어? 카운터 쪽 같군. 아님 네가 먼저 보고 올래? 여기에 있었구나. 키가 카운터보다도 작네. 그런가 봐. 이마에 부적도 붙어 있어. 불복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치치예요. 치치는 한 번 죽은 몸이에요. 후에 선인의 도움으로 강시가 되었죠. 몬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저기 꼬마야, 여기 혹시 영생향 있니? 실례지만 처방전 가지고 오셨나요? 영생향을 사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건가? 병을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건 아닌데. 처방전이 있어야만 치치가 약을 꺼내올 수 있어요. 이건 치치의 칙령이에요. 강신은 움직이려면 칙령이 필요해. 하지만 이 꼬마는 왠지 스스로에게 칙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군. 치치야, 우리는 처방전이 없단다. 하지만 네가 영생향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에? 왜 갑자기 알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치치를 도와줘야 해요. 그래야 공평하죠. 점원이 손님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무방하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도 나쁘지 않지. 리월에서 거래의 미덕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천영산에 가서 귀종기로 야자염소를 잡아주세요. 귀종기. 방금 이 아이가 언급한 물건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귀종기는 옛 선인들이 천형산에 설치한 대포의 일종으로 기관술의 산물에 속하지. 천형의 옛 성벽 사이에 위치하며 거대한 마물을 스스로 맞받아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어. 우와, 종려씨는 정말 리월의 모든 걸 알고 있네. 그렇지 않아. 야자염소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 야자염소는 전설 속의 반신수예요. 에? 그게 다야? 네, 야자염소는 전설 속의 반신수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먼저 귀종기 주변에 가보자.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야자염소라... 그게 도대체 뭘까? 우와, 이렇게 거대할 줄이야. 역시 선인이 남긴 물건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조종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보여. 지금은 조종할 수 없어. 망가졌거든. 말도 안 돼. 망가졌다고? 천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무리 선인의 장치라고 해도 원래대로 유지하긴 힘들어. 그럼 어떡해. 빨리 그 무한한 상류층 지식으로 생각 좀 해봐. 이런, 날 아무것도 못하는 부잣집 도령 취급하는 건가? 사실 귀종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쟁 피해를 대비해 예비 자재를 준비해뒀다고 들었어. 내 생각이 맞다면 아마 옛 성벽에서 당시의 보급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보급소의 자재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귀종기의 작동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게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지? 대충은 알고 있어. 재료만 충분히 모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이 재료들이면 충분하겠어.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한번 고쳐보지. 다 됐어. 귀종기의 구조는 내 생각보다 더 정교하군. 우와! 그럼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야?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봐.
선인의 장치에 망원 기능까지 있다니. 여기엔 없고 저기도 없네. 이봐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쇠네 너희가 고친 거야? 너희 마음대로 건드리면 어떡해? 이건 쇠뇌가 아니라 귀종기라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통성명을 하는 게 예의지. 보면 몰라? 우린 보물 사냥단이야. 이 일대엔 온갖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다지. 하지만 이 쇠뇌는 기계인데도 이 일대를 지키는 경비병 같아. 아무튼 골칫거리야. 저번엔 이것 때문에 꼬치가 될 뻔한 단원도 있었다고. 목숨 걸고 이 큰 녀석을 망가뜨려 놨더니 한숨 돌리기도 전에 다시 고쳐놨다고? 너희들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야겠구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선인의 지혜를 더럽히다니. 혼나야 하는 건 너희다. 주지도 모르는 것들이. 저런 놈들 때문에 심란해할 필요 없어. 치치와의 계약이나 계속 이행하지. 근데 귀종기는 고쳤는데 잡아오라는 야자염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귀종기로 주변을 수색해봤는데 이 근처엔 흔한 야생동물 외에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게다가 반신수라면 선인의 장치로 찾아내기 쉬울 텐데. 그럼... 다 고쳤는데 힘 빠지게 그런 말 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차라리 불복녀에 돌아가서 야자 염소를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생각해보지. 맞아. 어쨌든 우리도 리오엘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한 거니까. 미안하지만 야자 염소라는 반신수에 대한 단서를 못 찾아서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어. 할 수 없죠. 그래도 정말 실망이에요. 치치가 이러니까 괜히 나까지 죄책감이 드네. 야자염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맛있어요. 다른 사냥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반신수일 거예요. 죄송해요. 전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서 그 우유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찾아볼게요. 이거예요. 그 맛있는 우유는 코코넛 우유라고 해요. 응? 미안하군. 치치와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해 너무 섣불리 승낙한 것 같네. 아니야, 괜찮아. 리월엔 세상 만사 무상하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 결말이 이렇게 황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치치가 뭐 잘못 말했나요? 미안하지만 동심을 파괴하는 일은 너한테 맡길게. 치치가 생각에 잠긴 것 같네. 정말 보람찬 인생 수업이군요. 우리 치치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런, 실례했군요. 전 불복녀의 주인 백출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치치가 아니라 저 목에 약재가 달린 이상한 사람이었어? 가엾군. 치치보다 더 순진한 사람이 있다니. 저 약재 같은 게 뱀이었어? 그리고 말도 해? 입을 열 생각은 없었어. 단골이 아닌 손님들은 항상 놀라더군. 하지만 말을 안 했다면 계속 날 서랍 속의 저 마른 뱀들과 같은 취급을 했겠지? 이분은 장생입니다. 아기는 없어요. 그나저나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죠? 여기 영생향이 있는가? 영생향 말씀이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휴, 다행이다. 반나절을 허투루 쓴 건 아니었어. 300만 모라입니다. 품질은 최상급이고요. 차라리 가서 황금옥을 털어. 하지만 지금 황금옥은 칠성이 맡고 있으니
그건 어렵겠네. 300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져보니 확실히 곤란한 것 같군. 이렇게나 비싸다니. 우리 힘으론 어림도 없어. 종려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그렇지. 어쩌지? 휴, 이번에도 타르탈리아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어. 야자염소, 야자염소라니. 정말 재밌네. 어린아이의 말장난에 한바탕 놀아놨구나. 비웃지 마. 참, 눈물이 쏙 빠지게 웃었군. 좋아, 나를 이렇게 웃겨줬으니 보답으로 문제를 해결해줄게. 백출님 맞으시죠? 전 우인단의 집행관 타르탈리아입니다.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불복류에서 원하신다면 우인단에서 코코넛 우유의 공급 루트를 연결해드리죠. 응? 우인단이 암흑가의 벗을 끌어들인다고는 들었지만 고작 코코넛 우유로 불복녀를 매수하려는 건 아니겠지? 코코넛 우유, 코코넛 우유. 백 선생님, 코코넛 우유. 알았어, 치치. 그럼 부탁드립니다, 타르탈리아님.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생향도 299만 모라에 조금 싸게 드릴게요. 300만이랑 299만은 별 차이 없잖아. 299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니 확실히 300만보다 1만이 적군. 그럼 모든 게 해결됐으니 우리도 옥경대로 돌아가자고. 타르탈리아 씨, 백출 주인장, 치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보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웃은 건 오랜만이야. 그럼 나보다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잠복해 있던 넌 뭐 건진 거 있어? 네, 타르탈리아님. 그들에 의하면 황금옥이 칠성에게. 그랬군. 그랬던 거야. 은광 그리고 칠성. 당신들이 황금옥에 숨기고 싶어하는 게 선조의 허물 말고 또 뭐가 있겠어?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벽에 귀가 있다는 리월의 속담을 잘 기억해둬야 할 거라고. 이제 일꾼도 고용했고 영생향도 준비됐으니 의뢰 준비도 얼추 다 끝난 것 같군. 휴, 드디어. 어때 여행자? 바위의 신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이 여정에서 뭔가 얻은 게 있나? 색다른? 정답은 뭘까? 여행 중의 의문점은 항상 이처럼 복잡하지. 그건 여행자 스스로 곱씹을 수 있도록 해두고 송신의뢰를 함께 준비해준 보답으로 내가 한턱 내겠네. 응? 안심해. 이번엔 잊지 않고 돈을 챙겨올 테니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극찬하는 유명한 항구의 술창고로 데려가 주지. 항구의 술창고? 술집 같은 데야? 그래, 그럼 부두 근처 새 대포 주점에서 보지. 왔구나. 내가 벌써 시켜놨으니 주문할 필요 없어. 여긴 몬드의 술집들과는 달라. 과일 주스 같은 애송이나 마시는 건 주문도 안 받아. 그래서 널 위해 주량 원자를 주문했어. 손님들이 원하시면은 은광 어르신의 군옥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건네. 우와, 여기 이야기꾼도 있네. 분위기 좋다. 사람들의 극찬을 받으려면 술뿐만 아니라 환경도 당연히 좋아야지. 물론 방금 말한 환경과 티바트 유람가에 대해서 평가되는 환경은 다른 거야. 다들 알다시피 이 리월항엔 구름 위에 선부와 안개에 둘러싸인 행궁이 있지. 소원이 뛰어나다는 게 무엇이더냐? 봐라,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은광 어르신이 이루신 업적이지. 화창한 날에 저 국문 밖 가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야, 리월의 전경이 펼쳐지는구나. 은광님은
큰일을 치르실 때마다 반드시 이 군옥각에 오셨는데 항상 신복셋만 데리고 오셨지. 이 신복셋은 왜 데려오셨을꼬? 그야 옆에서 정보랑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지. 하나 둘씩 붙이다 보니 그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허나 은광님은 그 벽이 꽉 차기도 전에 해답을 찾으셨다 하셨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분은 모든 자료를 잘게 찢어 창문 밖으로 흩뿌리셨는데, 오호라, 사르르르 흩날리는 것이 갑자기 내린 눈발 같다 하였소. 그 종이 조각의 글씨들이 리월의 장사꾼들한텐 눈밭에 뿌려진 먹물처럼 눈에 확 들어왔지. 그리하여 찬양하길 구름에서 흩어지듯 내린 눈발, 빼곡히 쓰인 글씨마다 진귀하네. 마음만 먹으면 강산도 집어삼키니 모두 천권을 숭배하는구나. 아니, 생각해봐. 이게 한낱 종이 조각이긴 하나 은광 어르신의 결정에 사용된 고민의 흔적이니 어찌나 소중하겠는가. 은광 어르신의 손길 사이로 떨어진 은혜인디 남들보다 한두 장 더 가진다면 제대로 한몫 챙긴 셈이지. 천권, 은광, 요즘 자주 듣는 이름이네. 리월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인다는 그녀를 싫어하고 선조의 허물을 숨긴 것도 아마 그녀일 거야. 게다가 청신의례에서도 본 적 있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절운간에서 귀환한 자요. 드디어 찾았네요. 누구야? 잠시만요. 저는 천함군도 당신들을 잡으러 온 포졸도 아니랍니다. 저는 리월 칠성의 사절 월혜정의 비서 가무예요.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업은 칠성의 총괄 비서지만 이번엔 은광님의 특별 사절로서 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은광이 보낸 사절이 왔네. 절운간에서 귀환한 자요. 제가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편지는 은광님이 천권의 신분으로 보내신 정식 초대장입니다. 당신을 천상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장? 네, 은광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를 데리고 오라. 그녀를 만나야겠다. 군옥각에서 내가 그녀와 함께 번잡한 압류의 끈을 한 올 한 올 끊어버리겠다. 그 가무라는 사절은 몇 마디 하더니 사라져버렸네. 그나저나 우리가 리월 칠성의 초청을 받다니 꿈이야 생시야. 엄청난 부자랑 만나는 거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확실히 군옥각에 초청되는 행운이 주어진 자는 드물지. 어서 가봐. 하지만 송신의례를 잊어서는 안 돼. 군옥각에서 돌아오면 적화주에서 만나자고. 그럼 그때 적화주에서 만나.